네, 요즘에 또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뭐, 원화를 많이 사서 그런지 지금 환율이 엄청 가파르게 빠졌거든요. 지금 네. 현재 환율이 한 14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환율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좀 추세가 전환된 걸 수 있을까요? 네, 그 1,400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저점이. 그리고 음. 나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SK 물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적당히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은 조금 환율이 더 오히려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바꿔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요즘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 분기 영업이익이 뭐 삼성전자가 한 90조, 80조 정도 되고 SK 하이닉스가 한 60조 정도 돼서 둘이 합쳐서 분기에 한 140조 벌고 있잖아요. 그 네. 영향도 있을까요? 네, 있죠. 그것도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은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이게 판단이 참 어려워서 잠깐 그러면은 제가 잠깐만요. 요거 제가 또 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연준에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금리 인상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또 오늘은 또 전쟁이 미국이 또 대대적인 폭격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또 뉴스로 전해지는 것과 실제로 체감을 하는 거는 조금 거기에서도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SK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 구두 개입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엮이면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1,300원 이렇게 막 1,200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려간다 해도 1,400원대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1,500원, 1,600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하고 좀 엮어서 비트코인 이야기 같이 하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나름 괜찮거든요. 한 6만 4천까지 이렇게 조금 반등이 있는 상황인데 네. 업비트는 지금 9,100만 원대예요. 환율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는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그럼요.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싼 구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면은 한 번 더 빠진다는 의견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 뭐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영향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폭락할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열려 있고, 뭐 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사실 뭐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모아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뭐 여기서 폭락한다 해도 그 이제 밑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밑에 빠지는 폭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상방에 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어제 성쌤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디램을 좀 꽤 매수를 했단 말이죠. 디램 ETF를요. 오늘 폭등이 나오기 전에. 근데 그 이유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디램 ETF가 45%가 빠졌는데 당연히 50%, 60% 빠질 수 있죠. 실제로 50%, 60% 빠질 것까지도 감안해서 현금을 마련해 뒀습니다. 근데 45%까지 빠진 것조차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싸 보이고.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지점에서도 밑으로 5%, 10%더 빠질 거가 두려워서 안 사면 이제 저는 반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주식을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거냐? 위로 더 올라가면 사는 거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밑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 정도 빠지는 것까지 감안을 하지 않고 안 사고 기다렸다가 결국 못 사면 도대체 언제 사야 하는 거냐. 그런 물음이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싼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8만 달러대, 10만 달러대, 이때 샀던 사람이 6만 달러대일 때도 살 수 있는 거지.
안 사고 있다 갑자기 6만 달러 때도 못 사고 뭐 4만 달러까지 빠지면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이라도 사야 그때에 돼야 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웅달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못 사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를 분할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오늘 사는 거를 막 3년, 4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만에 끝낸다든가 지금 이 한 번에 뭐 사더라도 뭐 한 진짜 짧은 기간 동안에 베팅을 다 하고 저점을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엔비디아 사례로 공부를 했지만 고점에서 사 모아도 3년, 4년 내가 주구장창 모으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저점 기다렸다가 사는 것보다 수익률은 더 크거든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3년, 4년 쭉 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논리에 정말 잘 맞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미 지금 고점이 아니잖아요. 이미 50% 하락한 가격이고, 그럼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어도 충분히 좋은 가격인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3년, 4년, 29년 말까지 보고 살 수만 있으면은, 뭐, 무리될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29년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올해 10월까지만 딱 살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진짜 다음 주까지만 살려고 그래. 그런 분들은 계속 고민만 하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이제 멘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철학에서 모든 게 기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반도체 고점 고점이냐 아니냐 막 논란이 많았을 때 그때부터 반도체 ETF를 투자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뭐 저렇게 쌀 맞습니다. 때는 아니고 어느 정도 비쌀 때부터 3년 분할 매수하면 수익이 충분히 난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네, 그게 되게 투자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처럼 고점에서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한 50% 빠졌잖아요. 이럴 네, 때 또 평소보다 좀 더 비중을 실어서 사는 막 이런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웅달님은 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지금 뭐 좀 열심히 이제부터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건 좀 추천하시나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어떤 걸 추천한다는 거죠? 반도체나 메모리를 음, 지금 시점부터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치면 그건 괜찮은 네. 전략일까요? 네,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디램 ETF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면은 디램 ETF를 이때 샀습니다. 이때. 요때. 20% 하락 나왔을 때 이때 샀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저점에서 아마 한 1.5배는 올랐을 거예요.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들어가서 40% 수익을 거뒀습니다. 3, 40% 수익을.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 계좌가 평단가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10% 안팎.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거 처음에 살 때, 어차피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사면 좋지만 이때만 해도요,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도 퍼가 너무 낮았어요. 막 5, 6, 7 막 이럴 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얘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빠졌지만요. 근데 문제는 이때 만약에 이때 이제 2배 레버리지가 막 나오고도 했는데 이때 몰빵을 했으면 큰일 나죠. 지금 이렇게 빠지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3년 반을 사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29년 12월 31일까지 187주를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매주.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왜냐면 한 달 만에 폭락이 나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21년도 이때거든요. 이때.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던 게 이때부터 1년 동안 계속 분할로 사는 거예요. 매일 100불씩. 그러면 이때는 계속 마이너스겠죠. 근데 엄청 힘들죠. 근데
계속 사기만 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저점 기다렸다가 기가 막히게 저점부터 들어와서 매일 100불씩 사면 고통은 없지만 이 물량이 없고 이 기간 동안 안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떨어져요. 이때부터 산 사람과 이때부터 산 사람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은 논리죠. 디랩도 저는 지금 지금부터 디램을 사는 게 가격이 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3년 반을 살 거기 때문에 지금이 고점이더라도 나는 계속 살 거다. 그러면 3년 반 후에 어차피 돈을 버는 거고 올라갔다 떨어져도 그러면 더 땡큐죠. 왜냐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내가 3년 반을 살 자금이 있었는데 20%, 30%, 40% 떨어질 때마다 이거를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하루 매주 사는 물량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한 달 살 물량을 사는 거죠. 그럼 더 좋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디램 ETF에 살려고 하는 총량이 있는데 그 양의 한 70%, 75% 물량을 지금 샀고 현금이 한 20, 30% 남아있는 상태에서 평단가가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량을 목표치에 7, 80%가 모은 거예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음.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면 제가 갖고 있는 20, 30%로 더 사버릴 거예요. 어차피 목표로 정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빠져줘서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엔비디아 사례는 1년에 걸쳐서 샀으면 더 고통스럽고 계속 마이너스를 봐야 될 텐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급하게 빠져줘가지고 그 물량을 거의 다 넣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거의 막 20 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평단가도 또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분할 매수를 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했지만 이 저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사시면은 벌써 바닥 대비 또 16%가 올랐어요. 어제만 해도 45%가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그 바닥에서 16%가 올라와 있고 아마 내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요때 또 물량을 크게 늘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었다가 폭락이 나오면서 이때 또 물량을 늘렸거든요. 2번에 걸쳐서. 근데 이제 이렇게 2번 찍고 나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남겨놓은 건데, 근데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좀 낮은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또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있으면은 사야 되고요. 많이 빠지면. 그리고, 정말로 고점 같으면은, 근데 그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저라면 더 분할할 기회를 늘려가지고 그냥 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달님이 한 3년 정도 매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가 끝나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저는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 디램 같은 경우는 2배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만약에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간까지 말하면은 뭐 한 1년 안에 빠르면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는 지금 가격의 2배 정도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비중을 좀 덜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50%일 수도 있고 뭐 70%일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올리면, 익절, 그러니까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익절을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은 좀 길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으신 건가요? 이제 저는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팔아야 될 것과 팔아야 되지 않아야 될 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디램 ETF 같은 거는 중간에 매도를 자주자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음. 나오면은요. 근데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건 안 팔고 그냥 가는 거고요. 이제 다른 음. 것들은 많이 오르면은 적극적으로 팔아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스 같은 주식도 많이 오르면은 조금 일부 익절하거나 전량 익절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폭스 같은 경우도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램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속스는 거기 안에 비메모리 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D램은 메모리라서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시크릿커리라서 음. SOXX보다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 지정학 이슈나 환율 문제, 그리고 한국의 그런 이슈에 있어서도 자유롭지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SOXX에 비해서 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번에 웅달님이 한 30% 정도 오르면 30%를 포트에서 좀 덜어낼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 유효한가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헤지 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데서의 하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막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하되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는 정말 감을 못 잡겠어. 막 SK하이닉스로 그렇게 먹었는데 60% 빠져버리면요. 진짜 보통 이거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뭐 한 이쯤 돼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만큼 수익 얻었다가 60% 덜어내면은 진짜 멘붕 오실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비슷하잖아요, 저희. 비트코인도 막 한 6, 7천에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뭐 8, 9천에 1억 안 되는 가격에서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50% 맞아버리면 그 가격이 그 가격인 거예요. 한 2, 3년 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심지가 굳으신 분들은 끝까지 가겠지만, 한 번 더 사이클 밟아서 고점까지 가겠지만, 제가 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오르면 덜어내라.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 변동성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QQQ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클 때는 한 40%까지도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네.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QQQ 같은 경우는 40%가 거의 안 나오죠. 네, 네. 그건 이제 옛날에 조금 나왔던 것 같고, 2008년 이후로 이제 금융 그 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네, 연준의 개입도 늘어나고요. 그러고 나서 40%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이 만약에 40%가 빠지면,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S&P 500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게 기술주, 나스닥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스닥이 40%가 만약에 빠진다?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아마 뭐 채무 이런 거, 뭐 정부 부채 이런 거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전량을 다 때려 부을 거예요. 나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빠져도 40%가 빠져도 V자 반등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나스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40% 하락은. 뭐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큰 폭으로 이렇게 빠지면 갖고 있는 현금을 때려 부어서 막 사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한 20% 하락 나오면은 많이 사면 좋죠. 네. 음. 10%까지는 뭐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20%도 잘 안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위에 많이 빠졌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좀 돈 버는 비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것도 좋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평소에 그냥 사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뭐, S&P 500이 뭐 15%, 20% 빠지면, 나스닥이 한 30% 빠지면, 그때 이제 왕창 사시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가 문제죠. 그리고 언제 오느냐도 모르니까 문제고요. 음. 아무튼 지금 느끼기에는 비트코인과 뭐 디램 정도? 네, 그 지금 좀 싼 거 같으니까 좀 매수하셨다가 한 3년 정도, 3년 이상 바라보고 투자하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